2026년 1월 27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을 거머쥐고 흔들어대는 순간이었죠.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폭탄급 소식이 터져나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차세대 메모리 HBM4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다음 달부터 정식 납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년 전 품질 논란으로 무릎 꿇었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SK하이닉스마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납품이 아닙니다. 200조가 넘는 AI 메모리 시장의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생존 전쟁입니다. 업계가 깜짝 놀란 건 발표 시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HBM4는 단순한 샘플 테스트용이 아니라 실제 대량 생산 주문이 확정된 제품이었거든요. 블룸버그는 삼성이 엔비디아 최종 인증 단계를 통과했다며 25일 이 소식을 전격 보도했습니다. 샘플 단계를 넘어선 진짜 양산 승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죠. 더 놀라운 건 성능입니다. 삼성 HBM4는 초당 11.7기가비트의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데 이건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치인 11기가비트를 훌쩍 넘는 수치예요. 현존 HBM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죠. 게다가 전력 효율까지 이전 세대 대비 40% 개선돼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사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엔비디아에 매달 2만 장 이상의 대규모 샘플 웨이퍼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시장은 그저 단순 테스트로만 치부했지만 실제로는 엔비디아와 삼성 사이에 모종의 합의에 따른 치밀한 사전 검증 작업이었던 거죠. 넉 달간의 피드백과 개선 과정을 거쳐 1월의 공식 승인 발표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왜 탄탄한 파트너 SK하이닉스 대신 삼성을 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성공을 위해서는 삼성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4분기 HBM4 동작 속도 기준을 갑자기 10기가비트에서 11기가비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삼성은 별도의 재설계 없이 즉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최고 성능을 전제로 설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젠슨 황은 차세대 GPU의 성공을 위해 삼성의 생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적중한 겁니다. 2025년 HBM 시장은 완벽한 SK하이닉스 왕국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의 90% 이상을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며 완벽한 독주 체제를 구축했거든요. 마이크론이 간신히 나머지 파일을 나눠먹는 동안 삼성전자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부터 엔비디아 인증에서 잇따라 고전했습니다. 발열 문제, 수율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주가는 4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죠. 시장에서는 삼성의 메모리 기술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냉정한 평가와 의구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뼈아픈 건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삼성은 2016년 업계 최초로 HBM2를 사업화했지만 2019년 수익성 문제로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뗐거든요.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HBM 개발을 지속하며 HBM3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엔비디아 공급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이 포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삼성은 대외적인 변명이나 핑계 대신 메모리 부문의 연구개발비를 오히려 증액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는 밤낮 없이 엔지니어들이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에 매달렸죠. 결국 목표를 달성한 개발팀 30명에게는 1인당 무려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인센티브로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현재 HBM3 주문량 처리에 집중하는 동안
삼성은 조용히 다음 전장을 준비했습니다. HBM3 시장의 열세를 쿨하게 인정하고 아예 세대를 건너뛰어 HBM4에 올인하는 대담한 전략을 택한 겁니다. 지금 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년에 이길 전쟁을 준비한 거죠. 삼성전자는 기존 HBM3 세대가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차세대 푸준을 준비했습니다. AI 모델의 발전 속도를 보면 현재 메모리 성능으로는 2, 3년 내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HBM3로 돈 벌 때 혼자 미친 듯이 HBM4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비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현재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블랙웰보다 연산 능력이 3배나 강력한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CPU라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돼버리죠. 마치 F1 경주차가 시골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HBM4가 등장합니다. 기존 HBM3E가 초당 9.8기가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면 HBM4는 11.7기가비트까지 끌어올립니다. 약 20% 성능 향상이죠. 게다가 전력 효율은 40%나 개선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의 전기료가 확 줄어드니 금상첨화인 거예요. 루빈과 HBM4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300km/h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루빈이 제 성능을 내려면 그만큼 넓고 잘 포장된 고속도로 HBM4가 필요한 거죠. 둘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공생관계입니다. 엔비디아가 루빈 개발 초기부터 삼성의 HBM4를 주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HBM4를 당장 양산할 준비가 완료된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아직 준비된 게에 머물러 있어 기술 격차가 발생했죠. 삼성은 HBM3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아예 세대를 건너뛰어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는 도박을 걸었고 그 도박이 적중한 겁니다. 루빈이 출시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최소 1년 동안은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동무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삼성 HBM4의 핵심 무기는 바로 원C 디램입니다. 10나노급 6세대 디램 공정인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5세대 원B를 쓰는 동안 삼성만 혼자 한 세대 앞서간 겁니다. 집적도가 30% 높아지면서 칩 하나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됐고 전송 속도도 훨씬 빨라졌죠. 이게 바로 삼성 HBM4가 11.7기가비트라는 업계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개발 과정이 순탄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원C 디램은 미세 공정이라 수율 확보가 악명 높게 어렵거든요. 삼성은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칩 다이 크기를 이전 세대보다 키우는 방식으로 재설계한 거죠. 다이가 커지면 회로 간 간섭이 줄어들고 발열 관리가 쉬워져서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대신 웨이퍼 한 장당 생산 가능한 칩수가 줄어들어 원가가 올라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이 밀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HBM4는 차세대 제품이라 가격 프리미엄이 붙고 초기 독점 공급으로 물량을 확보하면 결국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개발에 성공하자 삼성은 경이적인 성과를 낸 팀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 제작에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투입했습니다. 경쟁사들이 TSMC의 12나노 공정에 의존하는 동안 삼성은 두 세대나 앞선 자체 미세 공정으로 발열과 전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거죠.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턴키 역량 덕분에 엔비디아가 급하게 사양을 변경해도 즉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만든 초격차 전략의 정체입니다. 삼성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넘어야 했던 마지막 관문은 악명 높은 HAST 테스트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고가속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섭씨 85도의 고온과 습도 85%라는 극한 환경에서 42일간 단 한 비트의 오류도 없이 작동해야 하는 지옥 같은 시험이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을 위해 이 테스트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메모리 제조사들이 여기서 떨어져 공급 계약이 백지화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하면서 받은 피드백을 전부 제품에 반영했거든요. 발열 문제는 4나노 베이스 다이로 해결했고 안정성은 1B 디램의 큰 다이 사이즈 덕분에 확보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통과 확률을 99% 이상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2026년 1월 예상대로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순간 삼성전자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에게 우리 기술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수는 생산 전략에 있었습니다. 평택 캠퍼스의 생산 라인을 HBM4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면서 월 13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건 현재 SK하이닉스 전체 HBM 생산량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내린 과감한 결정입니다. 수익성이 보장된 범용 디램 생산 물량의 60-70%를 포기하고 그 라인을 통째로 HBM4에 투입한 거예요. 범용 디램은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로 꾸준히 팔리는 효자 상품이거든요. 당장 돈이 되는 시장을 버리고 HBM4에 올인한다는 건 경영진이 사활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엔비디아로부터 받은 루빈용 HBM4 주문 물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요구한 물량이 당초 예상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AI 수요 폭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삼성은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HBM3 가격은 급등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HBM3 한 개 가격이 범용 디램 100개 값과 맞먹는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은 당장의 작은 수익보다 미래 AI 메모리 패권을 택한 거고 그 선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AMD와도 HBM 트리 일깨하기를 받고 양다리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AMD는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자로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 MI450에 삼성 HBM 트리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왜 이런 줄타기가 필요했을까요? SK하이닉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 물량의 90% 이상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엔비디아의 목줄이 잡혀있는 셈이거든요. 엔비디아가 가격을 후려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애초부터 두 고객사를 동시에 확보한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한 곳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망 리스크가 컸거든요. 만약 SK하이닉스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이 마비될 판이었죠. 삼성이라는 대안이 생기면서 엔비디아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AMD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물량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AMD건 마이크론에만 의존해야 했거든요. 이제 삼성이라는 검증된 공급처가 생기면서 AMD도 숨통이 트인 겁니다. 증권가는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이 83조 원에 달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 역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HBM4가 본격 출하되는 하반기부터는 분기당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년 전 위기의 삼성이 이제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두가 의심할 때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HBM3 시장의 열쇠를 쿨하게 인정하고 차세대 기술인 HBM4에 올인하며 1년간 칼을 갈았던 거죠. 독보적인 6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기술을 결합해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출시와 맞물린 이번 승부수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 게 아니라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기술 장벽을 쌓아 올렸죠. 2026년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제국의 위상을 되찾고 AI 산업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가 증명한 건 결국 기술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진리입니다.